안녕하세요. 세종경제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땅 투자. 나는 이렇게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의 저자이신 정옥근 회장님의 책 내용 중 땅 투자 언제 시작해야 할까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책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어떻게 토지를 장만했는지, 장만한 토지들이 도시가 발전하며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사실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옥근 회장님은 현재 세종시에서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땅 투자 언제 시작해야 할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토지에 저금을 했더니 2013년 추운 겨울날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적도를 보여주며 땅이 어떠냐고 묻는다.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 도로와 닿은면도 넓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였다. 좋네요 하니 현장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2차선 도로를 잘 접한 땅이 좋아 보인다. 사무실로 오는 차 안에서 얼마 달래요? 하고 물어보니 평당 100만원 달라고 한다. 웃으며 시간 잡으세요. 하자 부동산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손님을 여럿 안내했는데 진작에 사장님한테 가져왔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하시며 웃는다. 아마 당시에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2013년 12월에 234-4번지 145평을 평당 100만원씩에 매입하고 신협에 대출을 의뢰하니 1억 원 된다고 했다. 여신 상무에게 3천만원만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1억 3천만원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다. 2015년 부동산을 하시는 다른 분을 통해서 235번지 땅 주인이 도시에 오피스텔 2채를 샀는데 돈이 꼭 필요하여 350평만 나눠서 팔고 싶다고 하는데 매입할 마음이 있냐고 묻는다. 얼마냐고 물으니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길도 없는 맹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달라고 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땅에 가서 여기는 뭘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해보니 나중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앞에 우리 땅이 2차선 도로에 접했으니 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동네도 깨끗했다. 맹지 자체를 보면 조금 비싸지만 우리 땅과 보태면 2차선 도로에 잘 접한 땅이니까 그 정도 가격은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땅 350평을 평당 100만원씩 3억 5천만원에 매입하고 신협에 대출 2억 7천만원을 받아 잔금을 냈다. 이 땅을 매입하고 2년 후 2017년에 추가로 대출을 요청하니 1억 원을 더해줘서 땅값 5억 원은 금융의 돈으로 낸 셈이 되었다. 2018년 12월에 9억 4천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동안 지급한 비용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억 3천만원에 대한 이자 2,600만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 3,640만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가로 받은 1억에 대한 이자 400만원으로 총 이자 합계 6,640만원, 그리고 등기비와 부동산 수수료 2,500만원이었다. 소요된 합계 비용 9,140만원을 투자해서 세전 4억 4천만원이 된 것이다. 토지에 매월 얼마씩 저금을 했더니 저금한 원금의 4배가 넘는 수익이 난 것이다. 은행의 저금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팔 때 조금 망설였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땅값은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한다면 대출금이 5억이니까 연 4%의 금리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로 2천만 원이 지급된다. 3년을 이렇게 보내면
금융의 이자로 6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3년 후에 이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아무리 못해도 평당 300만 원은 호가하며 감정을 의뢰하면 평당 250만 원은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땅을 팔지 않고 재정을 확보하려고 금융의 대출을 요청하면 감정가액 12억 5천만 원에 70%를 곱하면 대출 금액이 되는데 8억 7천만 원을 금융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대출금 5억을 제외하면 3억 7천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 망설여졌던 것이다.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보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군요. 그렇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 이 땅은 80에서 90만 원이면 알맞은 시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안내해도 비싸다고 사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그때 생각하기를 현재는 조금 비싼 것 같지만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니 이 정도의 차이는 1년 안에 극복이 된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금융비용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땅을 살 때 이 땅은 길이에 없는 맹지이므로 234-5번지, 234-3번지, 237-2번지 이 세 번지의 주인만이 이 땅을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234-5번지의 주인은 땅을 팔 마음도 살 마음도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고 237-2번지는 집이 있어 집 앞마당으로 길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결국에는 234-3번지 땅의 주인인 필자 아니면 그 땅을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팔 사람은 돈이 꼭 필요하고 살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땅값을 대폭 깎자고 흥정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달라는 값을 다 주고 샀다. 경험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투자 대상 물건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거래가 틀어지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토지 투자의 핵심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 안목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여기서부터 3년, 그 이후의 3년을 생각해보면 눈이 열린다.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위에 3년 후에 이 땅이 얼마나 평가를 받을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좀 낮춰서 한 것이다. 이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3년 후 혹은 그 이후에도 읽힐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3년을 생각해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옥근 회장님께서 토지투자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7월 일정은 21일 목요일 7시, 28일 목요일 7시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세종경제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